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스페드 여왕에 대해서 소개할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하고 지금 강의실이 다른데요. 저는 러시아 출신의 오페라 연출가 드미트리 체르냐코프가 연출한 바그너의 니벨ուն의 반지 4부작을 들으러 베를린에 와 있습니다. 드미트리 체르냐코프는 현대 오페라 연출의 커다란 흐름이 레디테아터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디테아터는 오페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현대 관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흥미로운 무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연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항상 그 연출가가 앞에 서서 극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페라를 사랑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 레지테아터에 대해서 음악에 대한 모독이다, 내지는 원전을 너무 훼손했다라고 비판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저께 공연에서도 연주는 너무 좋았지만 오페라 연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관객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점들이 사실은 레지타이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차이콥스키가 스페이드의 여왕을 작곡했던 그 순간에도 직면했던 동일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페라를, 그러니까 차이콥스키의 이 스페이드 여왕을 이해하는데, 이 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짚어본다면 좀 더 오페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문학 작품들을 원작으로 하는 오페라 작품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베르디의 오텔로라든가 맥베스, 그리고 차이콥스키 자신도 이미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을 가지고 오페라를 작곡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들과 스페이드의 여왕의 경우들은 좀 약간 많이 분위기가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그 전자들은 대부분 원작의 내용을 오페라로 어떻게 새롭게 구현해낼 것인가, 어떻게 원작의 내용을 오페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보여준다면, 스페이드의 여왕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원작을 포기하고 원작을 변형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드의 여왕은 푸시킨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다른 점들이 왜 발생할까 생각해 보면은, 푸시킨이 살던 시절은 1799년에서 1837년까지이고, 차이콥스키는 이미 푸시킨이 죽은 이후 태어나서 1840년에 태어나서 1893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페라가 쓰여진 시기는 1891년 1월부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44일 동안 작곡되었는데요. 이건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오페라의 리브레토를 작곡가의 동생인 모데스트가 작성했는데요. 그 리브레토가 완성된 상태에서 음악을 쓴 것이 아니라 이 4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곡을 하는 동안에 리브레토도 동시적으로 어,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은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 위치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이탈리아 피렌체로 그 형에게 리브레토를 작성해서 보내면 형이 그때그때 받아서 또 음악을 작곡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리브레토들은 직접 작곡가가 리브레토를 고쳐서 작성했다고 하고요. 1800 44일 동안 작곡이 된 다음에 여름 내내 이제 그 리허설을 하고 해서 1890년 12월 7일 페테르스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초연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그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상당히 사랑받는 작품이었는데, 이미 5곡의 교향곡을 작곡한 말년의 작곡가의 역량이 발현된 작품으로서 그 음악적으로 상당히 풍부하고 성숙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 작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이 차이콥스키의 스페이드 여왕을 꼽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너무 좋다, 하지만 리브레토는 너무 별리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푸시킨의 그 원작의 소설은 그러니까 감상주의 소설에 빠져 있는 주인공들, 낭만적인 주인공들에 대한 풍자와 냉소들이 느껴져서 상당히 그 시니컬한 분위기인데,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그 다음에 되게 그 진지한 톤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그 푸시킨이 되게 지향했던 바였기 때문에 이
리브레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킨의 작품 푸시킨은 1834 년도에 이 작품 그 소설을 발표했고요. 차이콥스키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1890 년도에 이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시대 배경은 푸시킨의 경우는 소설을 발표하던 그 시기 1830 년대 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차이콥스키는 1790 년 오히려 시대를 더 앞서서 작곡을 그 시대를 바꿨는데 이 바꾼 이유는 사실 극장으로부터 작곡을 의뢰받을 때부터 그 "막간극을 넣었으면 좋겠다. 발레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뢰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게 흥행의 보증수표 같은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오페라에서는 반드시 그 발레가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막간극이 나와야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탁을 받았는데 그 막간극을 모차르트풍의 그 음악들로 썼는데 그 모차르트가 살던 시기인 1790 년대를 배경으로 바꾼 이유가 그 모차르트 그 막간극 때문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그 주인공 게르만과 리자의 성격의 차이인데요. 먼저 게르만의 이름을 보자면 게르만 그 푸시킨의 경우에는 n을 두 개로 쓰고 있고 차이콥스키는 n을 하나로 쓰고 있는데 이 게르만의 이름은 사실 독일어 이름인 헤르만에서 왔습니다. 독일어에서는 n을 두 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시킨은 그 독일어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차이콥스키는 이미 시대를 지나서 그러니까 게르만이라는 이름이 러시아에 등장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많이 러시아화 됐기 때문에 찰콥스키가 살던 시절에는 그 게르만이라는 이름을 쓸 때 하나의 n으로 일반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요. 이 푸시킨의 주인공은 독일에서 온 독일계 이민자라는 색채가 강한데 차이콥스키에서는 그 이민자의 색채는 빠져버리고 오로지 그냥 가난한 장교의 이미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독일인 그 계산에 빠른 사람들 그래서 쟤는 돈을 좋아하는 애라는 어떤 그런 그 게르만의 그 성격이 있는데요. 게르만이 그 리자에게 다가가고 세계의 카드를 알아내고 카드 놀이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돈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찰콥스키의 주인공인 게르만의 경우에는 미지의 여인이었던 리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미지의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운명적으로 그 미지의 여인과 우리가 접촉하게 되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 우연히도 백작 부인의 비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백작 부인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리자를 이용하게 되는 사실 리자를 이용했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바뀌게 되는데요. 리자를 위해서 우리가 카드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리자를 이용하여 카드를 알아내게 되는 어떤 그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그 주인공의 색채가 너무 다른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길게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페라를 들어보면 되게 몽환적이고 되게 사색적이고 그런 그 게르만의 성격에 대해서 알게 되게 성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들이 그 푸시킨의 점들과 많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리자의 경우에도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리자의 경우에는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푸시킨의 경우에는 그냥 하녀 리자 그 백작 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하녀 리자로 나온다면 그 차이콥스키의 경우에는 백작 부인의 손녀로 나오는데요. 하녀 리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게르만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 게르만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그녀가 주로 읽던 그러니까 감상주의 소설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는 백마탄 왕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출해 줄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리자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옐레츠키라는 정말 완벽한 그 약혼자가 있고 그다음에 부유하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묘하게 어두운 캐릭터인 게르만에게 끌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한 약혼자를 버리고 미지의 인물인 게다가 알지도 못하는 게르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게 되게 그 푸시킨의 시대에도 불가능한 인물이었고 차이콥스키의 시대에도 되게 드문 인물이었지만 이미 세기말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세기말의 분위기라든가 그 심리들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차이콥스키의 주인공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콥스키가 전달하고자 했던 어떤 그 핵심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차이콥스키는 그 시대에 1800 년도 말, 그러니까 19 세기 말에 그 인물들의 심리를 우리가 오페라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시킨의 원작의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했다기보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지테아터가 지향하는 바, 우리가 원작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에 동시대에 맞는 주제의식들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차이콥스키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인제 최신의, 그러니까 2020 년도에 레지테아터 그 경향의 연출가들이 연출한 두 개의 공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 년도에 바덴바덴 부활절 축제 실황, 그러니까 축제 극장에서 베를린 필과 키릴 페트렌코의 지휘로 공연된 영상물이 있는데요. 연출가 모셔 레이저와 패트리스 카리에가 연출했고요. 그다음에 2022 년도 6월에 아주 따끈한 공연인데요. 벨기에 브뤼셀의 라모네 극장에서 여성 출신 여성 지휘자인 나탈리 스투츠만이 지휘하고 헝가리 출신인 다비드 마르톤이라는 연출가가 연출했는데요. 이 두 개는 그 후자는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보실 수 있고, 앞에 그 공연은 아직 전체가 다 뭐 DVD로 출시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한번 그 클립으로 우리가 그 소개 영상을 짧으니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을 끝으로 한번 저의 이 소개를 마치려고 하고요. 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 전달이 잘 안 된 부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그 오페라를 들으시면서 원전도 읽어 보시고 오페라의 내용도 비교해 보시면 차이콥스키 푸시킨과 비교해서 차이콥스키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더 흥미롭게 오페라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Что
paseo e os